안녕하세요, 지혜노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작년에 부산에 사시는 한 할머니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친척분이 용돈이라고 3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그 돈이 통장에 쌓이다 보니까 갑자기 수급이 끊어진 거예요. 할머니는 왜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몇 달을 고생하셨답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기준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내용도 있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수급이 끊어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보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더 이상 통장 잔액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먼저 2025년 기준으로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금융재산이라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은행 통장, 적금, 보험, 해약금, 주식 이런 걸 다 합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국민은행 통장에 150만 원, 농협 적금에 100만 원, 보험 해약금이 30만 원이 있다면 총 280만 원이죠. 이건 300만 원 이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3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하기 때문이거든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건 통장, 집, 차 이런 걸 다 돈으로 계산해서 합친 수치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200만 원만 있어도 집이나 차의 가치가 높으면 수급이 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수급자분들은 집도 전세나 월세이고 차도 없거나 아주 오래된 차를 타시니까 금융재산 300만 원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제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득과 재산이에요. 먼저 소득부터 볼게요. 소득이라는 건 매달 들어오는 돈이에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그리고 일을 해서 받는 급여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재산은 좀 다르게 계산해요. 통장에 있는 돈, 집, 차, 이런 걸 다 돈으로 환산해서 매달 얼마씩 쓰고 있는 것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말순 할머니의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김말순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에요. 기초연금 33만 원, 통장 잔액 200만 원,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살고 있는 집 월세 본인 소유 아님, 차량 없음.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소득은 기초연금 33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소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더 적게 계산돼요. 재산은 통장 2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합쳐서 700만 원이에요. 이 700만 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대략 월 3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김말순 할머니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일부 재산 환산 소득해서 대략 30만 원 정도가 나와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1만 원이니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자식이 보내준 용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아무리 용돈이라고 해도 통장에 들어오면 금융재산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자식분들이 용돈을 보내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보내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어서 보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보내려면 한 달에 10만 원씩 3개월에 나누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적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적금, 예금, 보험해약금, 주식 이런 건 다 금융재산이에요. 그래서 적금을 하고 계시다면 매달 얼마씩 넣고 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쌓였는지 꼭 확인하세요. 차가 있으면 수급이 끊어지나요? 차는 좀 복잡해요. 2천만 원 이하의 차는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사치재산으로 계산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수급자분들은 아주 오래된 차를 타시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차량 가치가 높다면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집이 있으면 수급을 못 받나요? 아니에요. 집이 있어도 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집의 가치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살고 있는 집은 기본 재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다 합쳐서 계산하나요? 네, 맞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신협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통장 잔액을 다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다면 전체 잔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세요. 이제 실제로 겪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박순자 할머니는 3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셨어요.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시면서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할머니 아들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면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드렸는데 할머니는 그 돈을 아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는 계속 수급비로 하시고 아들이 보내준 돈은 그냥 통장에 쌓아두셨어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8개월 만에 4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듬해 정기 확인 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수급이 중단되었다는 통지서가 왔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왜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할머니가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통장 잔액이 400만 원이라서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할머니가 이런 기준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신 거죠. 다행히 할머니는 그 돈을 아들 교육비로 보내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3개월 후에 수급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3개월 동안 정말 힘드셨어요. 생계급여 67만 원이 없으니까 월세도 내기 어렵고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말이에요. 박순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진작 알았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박순자 할머니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달 통장 잔액을 확인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통장을 확인해서 잔액이 얼마인지 보세요. 특히 250만 원이 넘어가면 조심하셔야 해요. 300만 원이 넘으면 위험하니까요. 두 번째, 자식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세요. 자식분들이 용돈을 보내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보내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수급을 받고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세요. 세 번째, 돈이 들어오면 바로 써세요. 용돈이나 임시 수입이 들어오면 통장에 쌓아두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바로 쓰세요. 병원비, 생활비, 월세 이런 데 말이에요. 네 번째, 적금이나 보험은 조심하세요. 적금을 넣고 계시다면 매달 얼마씩 넣고 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쌓였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험도 해약금이 얼마인지 알아두셔야 해요. 다섯 번째, 모르겠으면 꼭 물어보세요. 이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전화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정기 확인조사 때 정확히 신고하세요. 1년에 한 번씩 정기 확인조사가 있어요. 그때 통장 잔액이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신고하세요. 숨기거나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일곱 번째, 변화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새로운 수입이 생기거나 재산이 변했거나 가족 상황이 바뀌면 바로 신고하세요. 한 달 내에 신고하셔야 해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2025년 기준 금융재산 한도는 300만 원 이하입니다. 통장, 적금, 보험 해약금, 주식 이런 걸 다 합쳐서 3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해요. 세 번째, 자식이 보내준 용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무리 용돈이라고 해도 통장에 들어오면 금융재산으로 계산돼요. 네 번째, 차량과 집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차는 2천만 원 이하면 일반 재산, 집은 살고 있는 집이면
기본 재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5번째, 통장 잔액이 250만 원 넘으면 조심하세요. 300만 원이 넘으면 위험하니까 250만 원 정도부터 주의하셔야 해요. 6번째, 모르겠으면 꼭 상담받으세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봤어요. 기초생활수급은 정말 소중한 생활 안전망이에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끊어지면 정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박순자 할머니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통장 잔액이 250만 원 넘으면 조심하시고 300만 원 넘으면 위험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복잡한 계산을 혼자서 하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 상담받고 싶다고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모르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활을 지키는 것이 지혜노트의 목표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